비트코인과 우리가 화폐를 어떤 화폐든지 받아들이게 되는 종속성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은 국가의 65개국의 중앙은행이 추기경들이 그 주문에 맞춰 춤을 춥니다. 바이오, 비트코인, 방산 같은 산에서 불이 날 것이라고 삐라와 방송을 뿌립니다. 각국의 국부펀드, 국민연금, 연기금 펀드 매니저들이 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달러와 암호화폐, 어떤 관계인가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책에도 간단하게 써놨습니다만, 비트코인이든 기독교든 어떤 대상이 민중들에게 뿌리를 내려면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 말기 4세기경에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그 예수가 등장해서 활동했을 때만 해도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였었습니다. 기독교는 완벽한 이단이었고 굉장히 탄압을 받았습니다. 당시 모든 제국의 말기는 민중과 평민들의 엄청난 그 삶의 고통이 수반됐기 때문에 평민들은 고통 속에서 그 구원의 메시지, 어떤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상당히 위안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구원의 대상이 되어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발생했던 사건이 데살로니카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어떤 그 밑에 있는 장군을 데살로니카 지방 사람들이 어떤 사고로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는 그 보복으로 밀라노 사람들을 약 1만 명 정도를 학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와 로마 황제 간에 엄청난 극한 대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걸 보다 못한 밀라노의 어떤 대주교가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기독교의 그 밀라노 대학살에 대해서 사과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회개하겠다. 이렇게 기독교를 인정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그 위기에서 기독교를 말하자면 기독교와 손을 잡음으로써 로마 제국을 황실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달러 패권이 위험해진 상황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트럼프가 달러 패권을 위협하고 있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이 프레임이 뭐냐면 기독교가 로마 황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서사였다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 서사를 트럼프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서사를 만든 사람이 빅테크 팔란티어를 만들고 페이팔을 만든 피터 틸의 이 서사를 만든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우리가 화폐를 어떤 화폐든지 받아들이게 되는 종속성에 대한 생각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생존의 욕구에서 벗어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인정받고 나면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라는 건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욕구에 대한 어떤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러면 금융의 교황 같은 페드, 연준의 의장이 어떤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웁니다. 그렇게 되면 개미들이 살고 있는 동네 수많은 국가의 65개국의 중앙은행이 추기경들이 그 주문에 맞춰 춤을 춥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세계 헤지 펀드들이 손에 쥐고 있는 블랙록, 뱅가드, 스트리트 같은 전주들이 구덩이를 파고 작두를 탑니다. 구덩이를 팠다는 것은 앞으로
또 더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세계 각국의 국부 펀드라든가 세계 연기금 펀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했던 마이클 벌이 채권왕인 제프리 건들락 같은 예언자들이 구원을 받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는 월스트리트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메인 금융 언론들이 주술사들이 AI 반도체를 사라고 계속 바이오, 비트코인, 방산 같은 산에서 불이 날 것이라고 삐라와 방송을 뿌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섯 번째는 각국의 국부펀드, 국민연금, 연기금 펀드 매니저들이 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수많은 개미들도 핸드폰으로 미래의 달러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연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자면 어폐는 있습니다만 어떤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거대 자본이 다 빨려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채를 반토막으로 녹이기 위해서라든가 미국의 국채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 인구는 84억 명입니다. 이대로 두면 인구는 100억 명, 200억 명이 언제 금방 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에 어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을 때도 우리가 하나의 사례를 통찰해 본다면 그 당시에 소련은 경제가 급격히 체제가 붕괴했기 때문에 그들의 한 10년 동안의 평균 연령이 한 67세인가로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세계의 어떤 화폐 거품을 발생시켜서 그 화폐 거품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멜서스 트랩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블랙록이든 뱅가드든 스트리트든 그러한 22조 달러 정도의 투자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 주식회사들을 2,000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모펀드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각국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연금이 반토막으로 줄어들든지 3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면 생활이 급격하게 피폐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젊은이들도 결혼도 하지 마라, 취업도 하지 마라, 애도 낳지 마라.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음모론자 같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이 강의를 말씀드리는 그 목적은 뭐냐면 어떤 투자자 선의 어떤 부를 많이 늘리는 것만이 다다익선만이 행복이 아니라 자기의 적당한 재산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라는 어떤 그런 건전한 투자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가 화폐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하면 그렇게 미국의 채권이나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달려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거품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